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점을 이탈한 건 아니지만요. 금요일에 저점이 204만 5천 원. 자, 해당 구간을 위협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급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8.8%, SK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9%. 자, 두 종목 모두 9% 정도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하락이 자, 실적 발표로 인한 이 차익 실현 선반영인지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 등의 메이저 수급의 자금의 이탈인지, 자, 이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전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자, 지금 방향 자체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는 건 맞아요. 자,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방 압력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상승이 모두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그런지 안내를 좀 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하락의 이유, 또 다음에 나오는 이제 추세, 이 추세를 우리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4월에 60%, 5월에 80%, 6월에는 27%까지 갔다가 12%. 근데 여기에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걸 보면 상승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7월에 우리가 18%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3월 종가가 80만 원이었어요.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까지 3배가 넘는 거의 4배, 48에 32니까 3배에서 4배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물론 아픈 조정인 거는 맞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300, 400% 상승을 하고 30%, 물론 고점에서 빠졌으니까 가격은 많이 내려왔겠지만 이 정도 내려왔다고 모든 게 끝났고 팔고 떠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든요. 주가는 올랐다가 조정받고 여기인데, 이 직전 저점이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가격으로 치면은 여기 저점이 190만 원, 180만 원, 이 정도가 되는데, 해당 라인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다시 재상승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반납을 해서 기분이 안 좋으실 거고, 고점 근처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실이 그래도 꽤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직 매도하기는 좀 이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85조예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더니 89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보다 약 4에서 5조 사이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많이 나왔다가 아니라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상보다 많이 나왔죠. 사실상 워낙 이 규모가 커다 보니까 4, 5조가 별게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4조에서 5조는 굉장히 큰 영업이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하락에 나오니까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수급이 원인이 가장 좀 크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이제 선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1분기에 얼마 영업이익이 나왔었죠? 1분기 57조가 나왔고, 2분기에 89조가 나왔고, 3분기에 1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35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올해 영업이익 실적 전망치가요. 290 몇 조였죠? 290조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290조일 때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1,500조거든요. 그러면 대략 5배 정도 되겠네요. 30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배가 1,500조니까 올해 이제 선행 PER 기준으로
5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비싼 거는 아니죠. 코스피의 평균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느냐? 자, 누구나 이게 달라요. 단기적으로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 예상해서 요 상승을 먹고 나오려는 물량도 있고 또 길게 끌고 가려는 물량도 있는데 지금은 선반영이 시장에 작용이 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매수하려는 물량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6월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4, 5, 6월 이렇게 해서 2분기잖아요. 이게 선반영이 미리 됐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3분기 영업이익이 7, 8, 9인데 3분기가 2분기보다 못하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사실상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을 본다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도체, 그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전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더 높은 PER을 부여를 받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전하고 스마트폰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처럼 성장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순수 반도체 기업으로서 더 큰 탄력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제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왔죠. 차익 실현 이유가 뭐다? 선반영이었다. 그러면 3분기는요? 3분기는 7월, 8월, 9월인데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모두 마치고 어느 순간 바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바닥을 만들고 났을 때 여기서 이제 8월에서 9월 정도가 되면은 선반영이라는 논리라면 3분기도 선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영업이익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2분기보다 더 높고 4분기는 더 높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불러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대감이 이런 파동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이제 미리 올랐으니까 판다라면 3분기는 이제 올라가는 기대감 요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 상장이죠. 추가 상장 나스닥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10일입니다. 10일. 3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죠? 글로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이 빅펀드, 그러니까 자금이 아주 큰 고래 그런 펀드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쉬운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한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대한 패시브 자금들 특히 미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이제 고평가를 받는 이유도 이런 수급에 의한 것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규모가 커졌긴 했습니다만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무엇보다 이 펀드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거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장기로 봤을 때는 커다란 뭉탱이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끝나지가 않았고 골드만삭스는 31년까지 계속 인공지능 인프라의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4분기에 신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이 초기 생산분이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아직도 수요가 더 커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수출에 나가는데 여기서 공급이 더 수요를 압도할 때까지는 많이 만들수록 영업이익과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분기에 신공장의 초기 물량이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영업이익과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상의 실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 HBM의 ASP가 전년 대비 100%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실적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급에 의해서 또 단기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모멘텀이나 거대한 흐름은 여전히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주가는 실적에 무조건 비례하진 않아요.
물론 길게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도달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흐름이 몇 달씩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상승도 몇 개월, 하락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이 조금 어려운 구간이고 방향을 아래로 잡은 거는 맞습니다만 어느 순간 바닥을 잡고 추세를 바꿀 때가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질 겁니다. 무한정 물타기 하시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정을 기다려야 될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이런 타점 등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 모두 무료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신청하시는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 010-4887-3284번입니다. 3284번 4887-3284번 여기로 하이닉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대응 전략이나 타점 등을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 현금이 있다고 무턱대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하락을 어차피 우리가 손절할 게 아니라면 두세요. 두시고 나서 관망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가 바뀌는 이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스트레스도 덜하고 또 혹여나 또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 100%는 없잖아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하셔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4887-3284번 여기로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힘든 시기가 맞고요. 코스닥은 더 힘들어요. 근데 이런 힘든 시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승이 영원할 것 같았다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정도 어느 순간은 끝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 커다란 수익, 유의미한 결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유 종목들만 보시면 안 되고요. 시장에는 항상 주도주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들이 급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금호건설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가 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18,900원까지 5배가 조금 안 되네요. 이런 급등이 나타났는데 자, 보통의 경우에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이고 약할 때는요. 내려가면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얘네들은 이제 시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최근의 주도주가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급등주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단기간의 급등주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나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매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라는 게 있고요. 또 강한 테마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금호간설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 대금이 막 5천억씩 터져요. 많이 터질 때는 3천억, 5천억, 최근에는 적게 터질 때도 2, 3천억씩은 꾸준히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재료를 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양 파일 같은 종목. 자, 얘는 단기간에 얘도 2,000원부터 7,000원까지 3배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정방향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힘을 보이지 못할 때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광주 신세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단기간에 70%이 정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높은 데서 잡으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토막 났거든요. 이틀 만에. 이런 거를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초입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이제 종목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계속 보고 있으시면
이제 한계가 있겠죠. 시장이 약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이런 해지성의 종목들,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뭐 석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 지금 같은 경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반대되는 움직임의 종목들을 한번 좀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상단에 전화번호 동일해요. 010-4887-3284번 해당 전화번호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정리를 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손 놓고 그냥 하락을 온몸으로 맞으기보다는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하나 좀 챙겨 놓으신다면, 이런 종목으로 또 수익을 좀 냈다가, 얘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가 또 그 수익금으로 이제 하락이 모두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때 또 이제 현금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또 수단이 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이렇게 주도주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6% 막 하락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단기 급락에 우리가 던지기보다는 이 다음 흐름을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뭐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